안녕하세요. 12월 13일, 네, 새로운 또 한 주가 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요. 일단 따뜻하게 입고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모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 네, 3시간씩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끝없는 대기줄,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3시간 기다렸어요. 너무 추워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진은 네, 서울 마포구의 네, 월드컵 공원의 네, 코로나 검사소 사진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3시간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워서 그죠? 감기도 걸리겠죠. 그리고 코로나19 병상 대기자 1,700명 돌파했다고 하고요. 대기 중 사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거리두기 해야 가장 짧게 할 수 있다라고 정부의 발빠른 강화 대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 부분이 아니죠.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도 늦었지만 그죠? 조금 더 발빠른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찬가지, 네, 약간 차량을 이용해서 코로나 검사 받는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검사 차량 2km 긴 줄이라고 합니다. 병상 대기자 최다라고 하고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워지는 겨울밤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한 검사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고 또 마음 졸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도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환자는 너무 많고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검사자들이 몰리면서 검사소를 둘러싼 차량 행렬은 2km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100여 건씩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를 받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립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과 연쇄 확진이 일어나면서 검사 대상자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3시간 반이 넘었네요. 보건소 쪽도 갔다 왔는데 오전 진료가 마감이 돼서 도저히 아이들하고 서 있는 시간이 추우니까 안 돼서 그냥 다시 드라이브 스루로 왔거든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6,689명으로 집계되면서 토요일 발생 기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850명 안팎으로 간 위중증 환자는 30명 넘게 급증한 894명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은 90%,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하며 생기는 공백을 감안하면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도 그제부터 하루 200명 이상 증가하면서 역시 최다인 1,739명, 나흘 이상 기다린 환자도 400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50대와 인공심폐장치 에크모 30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그런 것보다 빨리 추가 방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또 당연히 자영업자분들이랑 소상공인들에게 한 데는 또 적극적인 손실보상 체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학교 방문 접종 8만 명 신청했다고 합니다. 구급차도 배치된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또 백신 접종이 그죠?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백신 접종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주 좀 좋은 부분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사흘 뒤부터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8만 명이 넘는 학생이 사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할지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일까지 전국 8,374개 학교에서 모두 8만여 명이 학교 방문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인 내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 접종센터 등을 통해 단체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접종팀 구성 등이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기말고사를 앞둔 중2부터 고2까지는 시험이 끝난 학교부터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앞두고는 아무래도 접종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끝나고 나서 방학하기 전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종 대상인 12세에서 17세 276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2만 명은 아직 단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강제 접종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접종한 아이와 미접종한 아이의 편을 분명히 가르고, 그러나 청소년 확진자 중 99%가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정부는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해 학교에 구급차를 배치하거나 119 구급대에 즉시 출동 체제를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 패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백신 내 자율 접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죠. 하지만 의무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부분입니다. 네,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입원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하네요. 확진자 2,000명 넘었다고 하고, 말 그대로 첫 오미크론 입원 환자가 사망으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영국 최다, 오미크론 최다 확진자 부분이고요. 일단 영국 첫 입원 환자 발생은 주목된다. 입원은 폭발적 외부 발현 및 사망 발생의 예고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첫 입원 환자가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입원 환자에 대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된다고 하네요. 어제로 방역 패스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유선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기자,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방역 증명서, 즉 방역 패스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는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한은 2차 접종 후 6개월인데요. 3차 접종 후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과태료도 부과가 되나요? 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이용자한테는 이제 건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업주는 처음 위반 시에는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시설 폐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증명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혼자 밥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경우에도 방역 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네, 또 오늘부터 부스터샷의 예약도 시작이 되죠. 네, 백신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 접종 석 달 뒤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2차 접종을 한 지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날짜는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예약하면 모레부터 맞을 수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가면 당일에 바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국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병상 대기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위중증 환자 수가 900명대에 육박했고 지난 11일엔 사망자도 하루에 80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도 1,700명을 넘었고요.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번 주 특단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선우 기자였습니다. 네. 코 속에 넣었더니 주사제보다 더 센 면역력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도 기대, 말 그대로 비강용이 주사제보다 더 센 면역력을 생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미국 내 예일대에서 동물 실험 결과 한 부분이고요. 호흡기 바이러스에는 광범위한 보호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사제보다 더 큰 효과다. 비강용이 우리 셀트리온, 흡입형 레키로나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죠. CTP59 플러스 CTP63에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지금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부분이죠. 이게 말 그대로 주사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강으로 투여하는 백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팀은 이 방식이 백신 주사제에 비해 기존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변이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 더 강한 면역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험을 한 부분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 동물 실험을 통해 비강내 백신이 이종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주사기를 사용한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사형 백신은 전체 면역계에서 항체 생성을 유발하지만 비강으로 투여하는 백신은 초기 감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위에서 보다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주사제와 비강용, 흡입형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면역 반응은 폐의 입구 부위에서 일어난다며 점막에서 공기 또는 음식물 등을 매개로 전염되는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면역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 결과 얻은 부분입니다. 비강용 백신은 표적으로 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실험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 생성 또한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백신 주사와 비강용 백신 모두 생쥐의 혈액 내 항체 수치를 증가시켰지만 비강 백신만이 생성된 LGA를 호흡기 바이러스가 숙주로 감염시키기 위해 머무르는 폐로 분비했다며 향후 비강용 백신이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추가 접종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말 그대로 비강용 흡입형이 주사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등도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셀바시어는 예방용 비강 스프레이 하고 있고 여러 또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폭스웰 그리고 캐나다의 세노타이즈 중국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우리 국내에는 셀트리온이죠. 국내에도 셀트리온이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기술을 가진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레키로나주의 제형 변경에 나섰다. 양 사는
호주에서 레키로나의 흡입 지향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 안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 그 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거죠. 지금 현재 CTP59 흡입형 레키로나 임상 1상 거의 완료된 부분이고요. CTP63 네, 또한 폴란드에서 임상 1상 거의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CTP59와 CTP63을 합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더 뛰어난 부분이겠죠. 이게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이죠. 네,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 시작 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따뜻하게 입고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